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부동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어서 거래 절벽과 또 어느 지역은 작년 대비 작년에 벌은 걸 다 토해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렇지만 또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도 있으니 투자하시는 분이나 실거주를 위해서 매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복잡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인중개사 분들도 지금 개점 휴업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편하지 않고 또 집이 없어도 또한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은 어찌됐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다면 굉장히 행운하지만 서울에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 인근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해서 거주하다 보면 그 가치가 상승해서 또 나의 자산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3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 지하철의 연장 노선이 지금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지금 5호선이나 8호선 또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장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 가치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더불어 이제 2기 신도시가 워낙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 2기 신도시를 계획했을 때 교통망까지 같이 구축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호매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동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불편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교산지구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3호선 연장에 대한 계획도 같이 발표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면 지금 오금역에서 지금 일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3호선은 서울 중심부로 진입하기 아주 좋은 노선인데요. 가밀지구와 그리고 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최종 덕풍역까지 연결이 되면 5호선 연장선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미사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교산에 앞으로 거주하실 분들 가밀지구 최근에 지금 청약 중에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청약한 그 B4나 B3 같은 지역은 더군다나 가밀지구 중에서도 역세권에 위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 같은 경우에 전체 지금 교산지구만 해도 약 3,200의 세대가 이제 공급될 계획이고요.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12,000세대가 지금 공급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대단위로 공급되는 이런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연장된다는 거는 이쪽에 거주하는 이쪽에 앞으로 공급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거주의 가치가 거주 지역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호선은 지금 4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면 4호선 연장선은 좀 늦어져 가지고요.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애가 타고 있습니다. 4호선 당고개역에서 출발해서 북별내, 별내지구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남지구, 그 다음에 진접지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전체 연장이 14.8km 정도 지금 연장될 계획이고 2021년에 완공될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진접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외버스나 이런 광역버스 이런 것들을 타고 다녀야 돼서 굉장히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춘선 같은 경우에는 상봉 역세권으로 가서 한번 갈아타야 하지만 이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도심으로 곧바로 진입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차량 기지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빅딜이 성사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하남과 가밀과 또 교산 신도시가 다 뭉쳐져서 굉장히 큰 신도시 벨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진접지구나 별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가치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3호선 연장선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5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연장선도 지금 늦어져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강변 신도시는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높은 지역은 평당 3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덕동에 지금 이제 대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19년 6월부터 9월부터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 이제 2단지가 그라시움으로 입주를 하는데 9월부터 입주를 해서 여기 이제 5, 6단지 그리고 이 단지들이 입주를 하면 이 단지만 해도 10,000세대에 이르고 있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미사 쪽에서 공급하고 입주하는 물량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일동역까지 최종역이고요. 여기서 연결해서 강일지구, 그 다음에 미사 중심에 미사 중심 상가로 중심 지역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덕풍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노선만 들어오더라도 이 미사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이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전체 지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5호선 또한 지금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울 중심을 통과해 가지고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업무지구에 굉장히 근접할 수 있다. 물론 뭐 9호선의 급행처럼 빨리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6호선은 우리가 이제 지하철 연장선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보면 이제 도심으로 얼마나 진입이 편리하고 빠르게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내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될 것이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이고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내 차량 기지에서 지금 한 그 정거장 더 하나 추가되는 거라서 6호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내용이 변경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선 아무래도 동북부 쪽이 이제 동남권 강남과 접근한 지역보다는 이렇게 서울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7호선이 장암 도봉 차량기지 쪽에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 이제 양주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또한 이 거주하는 이제 입주민들 그리고 아파트의 공급이 지금 동남권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 양주 쪽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편리성이 더해지고 지금보단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동남권 대비는 좀 적게 상승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접근성은 많이 개선이 되지만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볼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양주에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쪽에서는 개발 호재입니다. 이렇게 연장선이 되는 것이 개발 호재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몇 년 후에 정말 이것들이 지금 7호선이 연장이 되고 5호선이 연장이 되고 3호선이 연장이 됐을 때 이 지역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커다란 그림은 한번 지역을 한번 돌거나 발품을 팔아서 다니시면서 시장 가격도 조사하시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한두 푼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도 하지만 실거주 목적 플러스 투자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양주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별내에 투자할 거냐, 진접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가밀지구에 투자할 거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호선 같은 경우에 8호선도 늦어져서요. 지금 이제 워낙 이쪽 남양주 쪽에서 아주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암사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구리, 그다음에 진건지구, 별내지구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별내지구가 아까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북별내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별내선이라고 하죠. 8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별내, 남별내 지구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근에 이제 왕숙지구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접선하고 별내선을 연결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이 8호선이 잠실역, 그리고 석촌역,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그리고 성남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 만약 별내지구나 뭐 진건지구에서 이걸 타고 내가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잠실은 2호선이 만나는 곳이고요. 잠실에서는 우리가 2호선, 그 다음에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급행이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이 만나죠. 예.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똑같이 남양주로 들어가는 연장선을 봤을 때 4호선 연장과 그 지금 8호선의 연장의 미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별내지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 라면 북별내 지역보다는 남별내 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 연장선이 이제 비용 편익 예비 타당성을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덕 지역에서도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9호선은 보훈병원까지 지금 현재 최종역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 생태공원을 거쳐서 여기 이마트가 있는 곳이 이제 고덕역입니다. 고덕역. 고덕 지구도 이제 고덕 그 단지도 재건축 단지들이 들어서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 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하남 9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곳이 상일동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고덕 2단지 재건축된 그라시움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르테온이 있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 이제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9호선이 고덕역에서 이 뒤쪽으로 강일 쪽으로 이제 만들어진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여기에 있는 고덕의 재건축 단지들이 아주 크게 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3호선부터 9호선 연장에 대한 그림을 보셨는데, 제가 전체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지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은 동남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동남권 중에서 3호선 연장이 되는 오금역에서 가밀지구, 그 다음에 교산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미사를 통과를 해서 덕풍까지 연결이 돼서 만나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남권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거주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인근에서 갈아타고 싶거나 하는 분들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이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얼었든 지금 거래가 안 되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남양주에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호선 연장선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당고개에서 연결돼서, 여기 당고개가 위에 있는데요. 별내를 거쳐서 이제 지금
별내가 아래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위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8호선이 연장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8호선이 연장되는 부분하고요. 지도가 그 다음에 8호선이 연장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4호선이 연장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남별내까지가 투자성이 더 높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전체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서울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지금 3호선부터 9호선까지 연장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동쪽에 있는 남양주하고 그 다음에 미사강변 신도시 그 다음에 가밀지구 이런 지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더 개선이 되면서 여기 서울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단위 단지가 형성이 되고 지하철 노선을 잘 보면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뭐 올라갈까 걱정할 그럴 염려가 없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이렇게 동남권에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아파트 값이 오를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서울 지역의 전체 지역에 지금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와 그다음에 지금 지도를 한번 제가 더 추가적으로 보면요.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 그 다음에 개포 지역에서 2단지, 3단지 입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올해 명일역 근처에 솔베뉴를 시작을 해서 6월에 시작을 해서 상일동역에 고덕 2단지 그라시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5, 6단지가 입주를 지금 한 10,000세대 정도 1만 세대 정도 지금 올해 하고 내년 초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체적으로 가격 흐름이 높지는 않을 거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여기 뭐 개포 포레스트나 또 개포 8단지 입주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인근에도 이제 미사에서도 입주가 있고 가밀에서도 입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를 다 끝내고 나면 또 둔촌주공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동남권은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 2, 3년 이상은 전세가가 좀 낮은 형태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거주를 하거나 투자에 있어서 가치가 낮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선이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동남권 전체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추가로 2, 3년 후에는 상당히 높게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도 투자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3호선이 연장된다거나 5호선이 연장되는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면서 파도가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집 가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다시 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하고 싶어라는 마음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좀 철도망 같은 것도 공부하시고 그 현장도 나가보시고 또 전문가와 만나보기도 하시고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만 편안하다면요. 그렇지만 내 머릿속이 편안하지 않고 나도 집을 갖고 싶고 나도 돈을 벌고 싶다면 그거에 상응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요. 실제 현장도 다녀보시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비스트에서는 제가 이제 밴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비스트 밴드를 검색하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제가 주요 뉴스 같은 것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비스트 밴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보셨을 때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이었습니다.